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갑상선의 기능이 얼마만큼 정상인지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4가지 팁을 배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종합검진을 하거나 내과에서 검진을 하시게 되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의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능의학자들이 보는 그 정상 범위는 되게 내로하게 좁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벗어난 것들은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비해서 내과에서는 검사실에서 주는 그 넓은 바운더리를 가지고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는 그 펑션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시는데 이걸 갖다가 치료를 안 받으시게 되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줄 4가지 팁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고 최소한도로 2개에서 3개 이상이 여기에 부합이 될 때는 반드시 가셔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받으시고 또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는 가능하면 기능의학자를 찾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을 가시면은 분명히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첫 번째, 우리가 갑상선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는요, 수은 체온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겨드랑이, 반드시 겨드랑이에서 재야 돼요. 겨드랑이에다가 수은 체온계를 대시고 5분 정도 잡고 있다가 바로 리딩을 하셨을 때 36.5도 이하가 됐을 때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체온, 기초 체온이라고 얘기하는 아침 모닝 체온이 36도 5부가 안 될 때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독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침대 자체에 뭐 매트를 깔고서 온열 매트를 쓰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 일반적인 이부자리에서 정상적인 어떤 가정 내에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체온을 재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손톱입니다. 손톱. 브리틀 네일이라고 해서 손톱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줄이 자꾸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 사진을 올릴 건데 그렇게 세로줄이 올리시는 분들도 역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퀸 안네스 사인이라 해서 저도 지금 잘 보시면은 눈썹이 보면은 안쪽은 진한데 바깥쪽이 흐리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눈썹이 옅어지고 눈썹이 적게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게 옛날에 안네라는 여왕이 갖고 있던 눈썹이었나 봐요. 그래서 퀸 안네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있죠. 저도 손톱을 잘 보시면은 세로줄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능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체온 얘기했고 손톱 얘기했고 눈썹 얘기했죠. 이제 마지막 하나는 혓바닥입니다. 혀를 이렇게 내밀으셨을 때 혀를 내밀었을 때 이빨 자국이 혀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레이드를 1, 2, 3, 4로 나눠서 올려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혓바닥이 이빨에 눌려가지고 생기는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혀가 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혀는 혀를 입 바깥으로 냈을 때 충분한 공간이 생기는 데 비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혀가 부어오르기 때문에 혓바닥을 내더라도 그게 꽉 차게 보이게 되죠. 제가 거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은 그 4가지 중에 제가 3가지가 해당되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실제 노멀 레인지에 혈액 검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능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아마도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우리 몸이 환경적인 인자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곳이 제가 볼 때는 갑상선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워낙 환경 호르몬도 많고 또 유기화학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이루고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관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게 갑상선이다 보니까 실제 호르몬은 나오지만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타겟 장기에도 얘가 들어가서 막아버리면은 실제 우리 몸에서는 갑상선의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혈액 검사를 하면 호르몬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일반 임상과 쌤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약도 처방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다른 어떤 증상만 가지고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팁 중에서 적어도 한 3가지 가까이가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때 생기는 아주 주된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통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많은 프로테이지로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만성 피로죠. 갑상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피로가 더 가중되게 돼요. 그래서 만성 피로와 통증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갑상선 기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증상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4가지 팁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주변에서 보시고 손톱이라든지 눈썹이나 혀를 보셨을 때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고 하시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